천호개미입니다. 2월 26일 딱 하루 보유하고 있으면 바로 배당받는 시적 좋은 배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 시즌이 되면 주요 배당주들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월 28일 배당 기준이 총 50개 기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배당 기준일이면 2월 26일에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표의 기준일이니까 시청일과는 조금 상회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고배당 정도 많이 있고, 2-3%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적도 우상향한다면 국장이라도 그렇게 당했어도 시가 배당률이 2-3%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2-3% 되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도 괜찮은 기업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때 딥하게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몇몇 기업들은 다뤘고, 이번에는 빠르게 찍먹으로 훑어보도록 할 거고, 기본적으로 국장이 제가 굉장히 좀 비관적인 편이란 거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기업은 좋지만 주가가 안 좋은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지신 혹시 종목들에 비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온입니다. 2024년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5,436억, 초코파이 받아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탄탄한 재무 구조까지 순현금 보유량이 무려 1조 6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내수 기업이 아닙니다. 완전한 글로벌 기업을 탈바꿈을 했고, 매출 영업이익 쭉쭉 느는데 이 중에서 중국 영업이익이 2,400억에다가 베트남 영업이익이 1,100억이니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식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돋보이는 거는 17%대 영업이익률입니다. 심지어 이 영업이익률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식품회사 영업이익률 제이제당 같은 데가 5에서 6% 나오거든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처참합니다. 거의 박스권에서도 하단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오리온이고,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요때 2017년도에 인적 분할의 마법을 하면서 지배 구조를 높이면서 소액주주들은 통수를 받는 거를 제대로 느껴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주가의 대악재였고, 얼마 전에 1년 전이죠,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이거 갑자기 이거 승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호실적으로 겨우겨우 회복세를 들고 있지만 이거 인수도 조금 의문이었죠.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아직까지는. 그런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역시나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 YY로 영업이익이 10%를 느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모든 은행이 사실 좋았습니다. KB, NH 다 좋았고, 이자 수익만 50조, 정말 엄청났죠. 가계 대출을 막아라 라고 금감원에서 지시를 하니까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래도 이거 빌려야 된다 하면서 빌리다 보니까 수익이 올라가면서 이 가계 대출 부분이 수익을 굉장히 이끌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자 외 순익 그리고 은행 외 순익 증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웠는데, 하나카드 정도만 YY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증권 역성장,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을 거의 대부분에서 아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 외에는 다 역성장했다. 이자 장사 아니었으면 하나금융지주 굉장히 힘들 뻔했습니다. 대장주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과는 조금 다른 게, 비은행 계열사가 모두 고루고루 성장하면서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자 수익률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증권, 보험, 국민카드, 라이프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KB가 딱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주주환원책이 너무 기대 이하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엄청났고, 하나금융지주는 물론 KB금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적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주환원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주주환원율 최종 50%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했고, 25년도만 보더라도 우리 자사주 매입, 현금 매입,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겠다라고 하면서 화끈한 주주 환원을 보여줬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그래서 KB보다는 조금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금융주 얘기 몇 번 드렸지만 항상 이런 정책들에게 너무 예민합니다. 횡재세를 내야 된다, 금리 인하해라, 가상금리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물론 이런 부분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주 주주분들에서 조금 불확실하지 않나, 그래서 좀 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가 좀 무섭다 싶으면 코덱스 은행 ETF가 있는데
심지어 월 배당까지 하고 있고, 야 이게 코스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차트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금 대신에는 뭐 만기가 정해진 돈이 아니라면 은행주를 적금처럼 사는 거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KTNG입니다. 역시나 뭐 담배 회사다 보니까 폭발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담배 회사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피는 분들 더 느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조금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해외 부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비중이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 같은 경우 정관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역성장을 했고 얘네들이 한참 잘 나갈 때가 중국 부분이 좋았었는데 중국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담배는 잘 나가고 있고 해외도 잘 되고 있고 건기식 부동산 시장 뭐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25년도의 가이던스가 그래도 성장할 것이라고 회사 II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국내 회사치고는 그리고 주주 환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6천억 우리 하겠다. 거기다가 반기에 결산 배당까지 할 거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꾸준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담배값 인상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과거 담배값 인상 시기에 굉장히 좋았고 담배값 인상 안 한 지 벌써 거의 10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이러면 또 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잘 하고 있지만 필립 모리스와 경쟁을 무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 야 필립 모리스랑 경쟁해야 되는데 KTNG 이길 수 있냐 물음표기도 하고, 거기다가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KTNG보다 뭐 가끔 배당 성액 막 8, 90%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최고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담배 회사 사고 싶으면 코스피만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입니다. 역대급 편의점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유통에서는 편의점이 더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보다도 편의점이 더 많이 팔았다. 이제는 편의점 강국이죠. 일본보다 인구수도 적은데 이제 점포수가 일본을 역전을 했기 때문에 뭐 1인당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정말 찐으로 점포수를 일본을 역전을 했다. 적 같은 경우 본다면 GS 리테일은 뭐 홈쇼핑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편의점만 따로 조금 보신다면 편의점 선방을 했다. 하지만 신사업 뭐 요기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조금 감소한 모습이었고 BGF 리테일은 외형 성장을 이뤘고 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 거의 곧 망할 회사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로 먼저 보면 그룹사 유상증자 BGF 푸드가 한다고 하면 자염수를 하고 BGF 에코머티리얼즈 이거 돈 없다고 하니까 또 가고 정말 그룹의 캐시카우 마청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K증시 잔혹사에 딱 올리는 그런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정말 최악의 인적 보완을 했습니다. 종합 뭐 금융 뭐 유통 회사를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사업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돈을 제일 잘 번 요 파르나스 호텔을 뚝 떼가지고 파르나스 홀딩스에 주면서 여기다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신규 상장을 해버리는 정말 최악의 인적 분할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주주를 위한 거다. 편의점 사업부 BGF 리테일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결과는 처참하면서 두 회사 모두 인적 분할한 회사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KTNG와 같이 야 왜 한국 편의점에 투자해야 되냐, 그냥 세븐일레븐 여기다가 투자하면 이거 보세요. 훨씬 더 주가가 안정적이잖아요. 코스피 처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영업이익 14.2조 굉장히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을 돌풍에는 대미 수출을 엄청나게 잘했고 25년도 1월 달에도 굉장한 순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뼈아픈 게 미국의 트럼프 관세죠. 관세를 부과했을 때 영업이익이 뭐 급감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인도 시장이다. 중국은 뭐 사실 이미 거의 뭐 포기를 했고 인도에서 잘 나가야 되고 인도 IPO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서 보셨던 기업들과 다르게 기본 배당도 도입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발표를 하고 주주 환원을 얼마 가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KCC입니다. 굉장히 견조한 건자재에다가 실리콘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매출 6.6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700억을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50% 이상이 실리콘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굉장히 잘 인수를 했다. 그리고 실리콘 핵심으로 되면서 이때부터 실적도 쭉쭉쭉쭉 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성장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한 뒷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2015년도 실적이 한 3천억 정도 됐고 지금이 4,700억인데 주가는 오히려 당시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얘 역시도 인적 분할입니다. 형제들끼리 나눠 가지셔야 되니까 글라스, 건설, KCC 다 쪼개가지고 인적 분할이라고 해도 처참하게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인적 분할이니까 야 할 때 주식도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인 게 현재까지 KCC 글라스, KCC 건설 시가총액 합이 3.1조 원 수준입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2015년도, 16년도 KCC 시총보다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분들에는 굉장히 처참한 소식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황당하겠죠. 지금 KCC가 그 삼성물산의 2대 주주로 속해져 있습니다. KCC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은 KCC 삼성물산 보유 주식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2015년도에 삼성이 경영권의 위협을 받자 백기사를 자처하면서 지분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물산 최근엔 주가가 올라서 캐시도 좋았다 하지만 그 본인들이 매입했던 시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주가가 마이너스 30% 40% 수준이니까 이건 역시도 KCC 주가의 악재다. KCC를 이제 투자를 하면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실리콘 분석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다 갑자기 형제들끼리 쪼개면서 인적 분할하고 갑자기 삼성 백기사 자처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가 정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KCC 같은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월 배당 종목 외에도 3월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 세아증권,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3월 28일 기준이고 물론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거의 9.3% 배당을 발표하면서 수가가 엄청 이미 좀 가버리긴 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3월 31일에도 롯데쇼핑, 광주 신세계가 있습니다. 배당만 보고 배당락 요거 배당 먹은 다음에 배당락 회복하면 팔아야 되지 않냐 생각보다 뜻대로 안 되는 기업들이 꽤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일기획입니다. 22년도에 배당 한번 받겠다고 들어갔다가는 물려가지고 아직까지 배당만 몇 번 받고 제대로 회복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을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앞서 배당주 실적은 좋고 시가 배당률은 괜찮지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분기 배당도 거의 없고 배당 공시도 잘 안 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스피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월 배당금 100만원 받기에 가장 좋은 통신주는 어떤 건지 아니면 금융주 ETF는 어떤 건지 찍어둔 영상이 있을 테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